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건든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있어서 1위, 가장 많이 하고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런 수출 역군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일본이 건든 것이죠. 그만큼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이런 현재 분위기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상무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저 오늘 도와줄 배태호 산업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무님 나오셨으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국내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회원사로 갖고 있고요. 그런 회원사의 공동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청자분들은 일단 단어 자체는 이제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무엇인지 또 이제 반도체 산업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 반도체는 이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소리를 증폭한다든지 또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바꾼다든지 또는 전압을 바꾼다든지 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인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이름을 반도체로 지은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중에 정책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물질로 구분하는데요. 그런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만들었다 해서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으로 가장 많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어떤 산업 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커가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은 어떤 게 과연 있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제조 기술만 보면 세계 최고이고요. 제조 기술 세계 최고다. 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뭐 설계 제조 포함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7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그건 50년 가까이 했고요. 서양은 7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기술을 빨리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장 빨리 발전시켰고 현재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 강국으로 뭐 저희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80년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이제 과감한 그런 부분, 그런 결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반도체 제조는 제가 보기로는 한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라인 하나 까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라인 하나 까는데 10조 이상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발전된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성우님,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사실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절반은 맞지만 또 앞으로도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 절반은 좀 틀린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절반은 맞고 틀리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는 제품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연산 또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되는 게 제조 공정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6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제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설계 쪽, 제품을 창출하는 쪽은 좀 부족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좀 미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 보강을 하면 둘 다 잘할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요. 사실은 이 둘 다를 전부 잘한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그 둘 다를 잘하죠, 사실은. 미국은 반도체를 처음 창출한 국가고 상당히 기술력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둘 다를 잘 하는데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뭐 우리랑 기술력을 이제 좀 경쟁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그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10년간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물론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 위탁 생산도 포함되긴 하지만요. 100조가 넘는 뭐 적지 않은 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히며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모두 133조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연구 개발 투자비로 73조 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생산 시설 건립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15,000명 정도의 전문 인력 채용, 그리고 42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와의 상생 협력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를 통해 국내 중소반도체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품종은 많지만 소량으로 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팹리스 업체들이 수준 높은 위탁 생산 시설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 물량 기준도 낮춰서 중소 팹리스 업체의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스뉴스 배태호입니다.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은 배태호 기자가 우리 4월에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만든 리포트인데, 그래서 취재를 그 당시 했었으니까요. 그 이유를 먼저 좀 비메모리에 삼성전자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 배경, 그걸부터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네. 방금 이제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 또 비메모리 이렇게 구분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이 두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60%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임에도, 그리고 많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좀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한번 또 사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 팀장이 리포트를 했는데 이런 비메모리에 좀 약간 좀 늦었다 생각하는 그런 투자 부분들, 물론 그동안에 너무나 엄청난 이익을 메모리에서 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좀 늦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늦었어도 지금 한 게 잘한 겁니까? 저는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관점이 있고요. 하나는 전자 기업으로서의 관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에서 글로벌 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어요. 제조 공정이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 공정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강화를 할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제조 공정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탑입니다. 예. 단 하나 이제 제품 창출력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충분히 삼성전자가 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탑이 되기 위한 조건,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제품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반도체들이 창출돼야 되는데요. 내가 반도체를 창출하지 않고는 전자제품에서 글로벌 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투자, 삼성의 미래를 책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배 팀장. 네.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어떤 이제 그 일본의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이제 비메모리를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추임새를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죠. 네. 일단은 정부에서도 연구 개발에 어느 정도 적지 않은 비용을 이제 지원키로 한 바 있고요. 이제 그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세제 지원 혜택도 제공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최근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떤 반도체 제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주 52시간 굉장히 지금 뭐 기업들은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예하거나 이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배 팀장 취재 다녀온 레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 보고 한번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1267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수출액의 약 22%로 세계 최초로 단일 품목 수출 1000억 달러 초과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대다수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국한됩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한 자리에 불과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의 비대칭이 극심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70%가 비메모리, 30%가 메모리인 현실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에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세계 시장 점유율이 3%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정말 다시 우리 산업 부흥의 큰 축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 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수출도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5% 급감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5.5% 줄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019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20에서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울한 시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일변도의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비메모리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대학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협회, 기업, 대학이 손잡고 비메모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한 겁니다. 오는 9월부터 국내 13개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등 반도체 관련 학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스템 반도체 특화 과목을 개설하는데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빠른 현장 투입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인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아직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특정 기업의 인력 양성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울대학교 반도체학과 개설이 무산된 점 역시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점 역시 최근 발생한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을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뉴스 배태호입니다.
지금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학생들 부분. 지금 보니까 참여 대학들도 꽤 많이 보였어요. 네. 이런 연구, 공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그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이제 실무 교육 중심의 어떤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학부 과정에서 기초를, 물론 이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만 이 실무를 좀 배우려면 본인이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학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학원 또 그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계신데 이 학부생들도 이제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추게 되면 대학 졸업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실무를 쌓으면서 조금 더 기술을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예. 현업에 계실 때 예. 우리 사모님께서도 큰 반도체 회사에 계셨으니까 그 직원들 데려다가 바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신입이라든지 그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학부생 뽑으면요. 학부생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석박사급을 석박사는 한 3개월. 그래도요? 예, 그래도. 예, 왜냐하면 학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네.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산업기술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 다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학교는 학문적으로 편제가 돼 있거든요. 예. 전자공학. 그러면 반도체를 몇 과목을 배웁니다. 근데 현장으로 오잖아요. 배워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사이에서 갭 때문에 6개월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근데 대기업은 됩니다. 예. 대기업은 6개월 이상 교육시킬 여유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재 기업들도 있고 그죠? 장비 기업들도 다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번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이쪽에 기술이 많이 산업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 산업 기술은 기초과학에서 나옵니다. 근데 기초과학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나 연구소에 우리 산업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교육 시스템 또는 연구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반도체로 인해서 삼성이든 하이닉스가 이제 이익분이 상당히 컸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도 조금 꺾이니까 이익분이 팍팍 줄어드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황은 7월 이전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비정상적인 그렇죠. 거라고 보고요. 7월 이전까지는 계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창출이 돼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정책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KT부터 시작해서 5G를 전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고 전 세계가 통신 부분에 있어서의 대변혁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포함이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5G 서비스가 올해부터 이제 한국, 미국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단말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 전망보다 단말기 확산 속도가 좀 늦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이 기업들도 투자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보류를 시켜놓지 않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좀 시프트가 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기의 문제고 회복은 되고 성장이 됩니다. 왜? 우리 5G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장 얘기는 해봤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협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업체도 있지만은 소재부터 시작해서 장비업체들도 있고 이런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공격 들어온 건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회원사들 전화 많이 오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직 괜찮아요? 좀 버틸만 하다는가요? 어떤가요? 성우님.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있는데요. 예. 뭐 일본이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희 산업적으로만 보면 일본이 이제 뭐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에 대한 의심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심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뭐 개별적으로 허가를 좀 내주겠다. 한번 보겠다, 정부 입장에서. 뭐 이러한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 예, 그 의심에 대한 우리 산업한테 보이는 의심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해소가 돼야 일본의 그 수출 허가에 대한 시스템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의심 부분은 우리 정부가 분명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의심은 일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건데 사실은 그네들이 만든 어떤 이슈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예. 저는 산업적인 이 관점에서만. 네. 예. 그럼 이제 그 협회 입장에서, 우리 협회 입장에서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푸시가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나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나요? 아니면 이제 다변화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기업 내부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는 기업 내부 밖에 사실 모르고요. 제가 잘 모르고요. 지금 뭐 다변화니 뭐 국산화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예. 뭐 단번에 A 제품, B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루 이틀이 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얘기는 아니고요. 오랫동안 50년 동안 일본 기업하고 협력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예, 뭐 이거 또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깰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50년 신뢰를 갖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안 깨졌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빨리 일본 정부도 우리 기업을 향한 의심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게 빨리 해소가 돼야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그동안 50년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유지시켜서 서로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게 깨지면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굉장히 한일 간 기업 간의 신뢰를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근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어떤 원천 기술 확보나 대체제 마련 이런 것들을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거 뭐 찾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래처죠 쉽게 말하면 상대 50년 동안 거래했던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 다른 방안을 찾고 있고 이게 한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배제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신뢰에 어떤 금이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설령 대체를 찾고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밝히거나 조금은 모르는 척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로서 그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요. 그 지금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불확실성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시간이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신뢰를 갖고 간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받게끔 많이 됐어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일이 없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좀
그 즐거운 일만 있었을 텐데 역할이 되게 많아졌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회원사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국가 간의 문제도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경우 협회에서도 앞으로 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마무리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제 가실 건지. 예. 그 최근에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4분의 1 작년 기준으로 4분의 1까지 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보다 더 좋은 반도체 산업이 돼서 우리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산업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한국에다 지어서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의 그 국가의 가치가 또 상당히 다른 이제 우리가 새로운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안전이나 환경이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수준이 있지 않을까. 예, 적절한 타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적 사회 가치가 안전이나 환경이나 또는 작업자의 건강 굉장히 좋은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능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돼.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면 우리는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왜냐하면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우린 경험한 바가 없는데 우리가 다 해결하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한테 다 던져주고 그렇게 갑시다. 라고 갑자기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적응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우리의 사회같이 좋아요. 좋지만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고민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예.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수출 주도로 우리나라가 커온 건 사실이고 거기에 가장 선봉장이 반도체였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같은 이런 시각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시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안기현 상무였습니다. 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배터 팀장도 고생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방송은 오늘 방송 나가는 시간에 2주 전에 녹화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방송을 나갔을 때는 해결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안아줘야 될 산업이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